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시니어 메일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꼭 아셔야 할 내용이에요. 겨울이니까 음식 상할 일 없지.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괜찮겠지? 추운데 무슨 식중독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시죠? 형님, 누님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바이러스는요, 영하 20도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영하 20도요. 우리 집 냉동실이 보통 영하 18도거든요. 냉동실에 넣어도 이 바이러스는 안 죽어요. 심지어 영하 80도에서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작년, 그러니까 2025년 1월에요. 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그거 애들이나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형님 누님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장 기능이 약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요. 탈수가 빨리 와서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까지 가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오늘 영상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어떤 음식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확실한 예방법 3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형님 누님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열의 9은 여름이요 하고 대답하시죠. 맞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더운 여름에 음식이 상해서 배탈 나는 거, 그게 식중독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세균성 식중독은 여름에 많습니다. 세균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음식이 쉽게 상하고 그걸 드시면 배탈이 나는 거죠. 하지만요,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겨울에 훨씬 더 많이 발생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요, 일반 세균하고 정반대예요. 추우면 추울수록 더 강해집니다. 영하 20도 냉동실에 넣어도 수개월을 버텨요. 연구에 따르면 영하 80도에서도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안전하겠지 라는 생각,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첫째, 손 씻기가 소홀해집니다. 물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대충 씻게 되거든요. 림으로 30초 씻어야 하는데 찬물에 5초 헹구고 끝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둘째, 실내 활동이 많아집니다. 밖이 추우니까 집 안에서, 경로당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고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1월부터 환자가 슬슬 늘기 시작하고요. 1월 말에서 2월 초에 정점을 찍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형님 누님들. 가장 조심해야 할 때예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중해주세요. 형님 누님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싱싱한 굴 먹었는데 왜 배탈이 났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먹었는데 왜 탈이 났지? 이상하시죠? 상한 음식 먹은 것도 아닌데 왜 배가 아픈 걸까? 여기서 노로바이러스의 무서운 특징이 나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상한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싱싱한 음식에서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굴을 예로 들어볼게요. 굴은 바다에서 물을 걸러 먹으면서 영양분을 섭취해요. 하루에 수십 리터의 바닷물을 걸러 먹거든요. 그런데 그 바닷물에 노로바이러스가 있으면요, 굴이 그걸 걸러내면서 몸속에 바이러스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싱싱한 굴이라도, 아무리 차갑게 보관한 굴이라도 바이러스는 그 안에 살아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도 죽지 않고 냉동실에 넣어도 죽지 않습니다. 오직 열을 가해야만 죽어요. 자, 그럼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위험 음식 1순위, 생굴입니다. 겨울굴이 제일 맛있다고 하죠. 9월부터 12월까지가 굴 제철이에요. 초장에 생굴 찍어서 한 입에 쏙. 정말 맛있죠? 하지만 바로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통계를 보면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상당수가 생굴에서 시작됩니다. 위험 음식 2순위, 과메기입니다. 이맘때 포항 과메기 선물로도 많이 받으시고 직접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과메기를 쪽파랑 마늘이랑 같이 싸서 드시면 정말 별미인데요. 이것도 결국
날 것이에요. 익히지 않은 생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위험 음식 3순위 회입니다. 겨울 광어가 맛있다. 겨울 우럭이 쫄깃하다. 지금이 방어철이다. 그래서 횟집 많이 가시죠? 하지만 회도 날생선이에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생선을 드시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위험 음식 4순위 젓갈류입니다. 명절 앞두고 젓갈 많이 드시잖아요. 새우젓, 낙지젓, 어리굴젓 이것들도 전부 익히지 않은 해산물이에요. 형님 누님들 이 네 가지 불, 과메기, 회, 젓갈 이 음식들 드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증상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참 교묘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아요. 몸이 으슬으슬 춥고 열이 좀 나고 온몸이 쑤시거든요. 아이고, 감기 걸렸나 보다. 요즘 날이 추우니까 몸살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기약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감기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감기는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잖아요. 노로바이러스는 그런 호흡기 증상이 거의 없어요. 대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갑자기 구토가 시작됩니다. 진짜 갑자기 와요. 뭔가 토할 것 같은데 느끼자마자 바로 확 올라와요. 참을 틈이 없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를 겨울 구토 바이러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구토 다음에는 설사가 쏟아집니다. 보통 설사가 아니에요. 물처럼 쏟아져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에 복통, 오한, 발열까지 정말 며칠 동안 고생하십니다. 보통은요, 오염된 음식 드시고 12시간에서 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에 증상이 나타나고요. 젊은 사람들은 2, 3일 정도 고생하다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젊은 사람은 23일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체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첫째, 구토하고 설사하면 탈수가 굉장히 빨리 와요. 원래 나이가 드시면 몸에 수분이 적어지거든요. 거기서 물이 더 빠져나가면 금방 탈수가 됩니다. 둘째, 탈수가 심해지면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어요.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심하면 의식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응급실까지 가시는 어르신들이 매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배탈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형님 누님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노로바이러스는요, 단 10개의 바이러스 입자로도 감염됩니다. 10개요.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이냐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수준이에요. 그 아주 작은 양으로 사람이 감염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바이러스들은 보통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야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노로바이러스는 10개면 충분해요. 그래서 전염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집에 한 분이 걸리시면요, 다른 가족분들도 줄줄이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할아버지가 걸렸더니 할머니도 걸리고 손주도 걸렸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전염이 되냐면요, 첫째, 오염된 음식을 드실 때 앞에서 말씀드린 생굴, 회, 과메기, 젓갈 이런 걸 드시면서 감염됩니다. 둘째,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이나 대변에 접촉했을 때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이나 대변에는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치우시다가 청소하시다가 손에 묻으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손잡이, 수도꼭지, 변기 같은 곳을 만졌을 때 환자분이 화장실 다녀오시고 손을 제대로 안 씻으시면요, 문손잡이에 바이러스가 묻어요. 그걸 다른 가족이 만지고 그 손으로 음식을 드시면 감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계시면요, 소독이 정말 중요합니다.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세면대 수도꼭지, 전등 스위치 이런 데를 염소 소독제로 꼭 닦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세요. 왜냐하면요, 뚜껑 열고 물을 내리시면 변기 안에 있는 물방울이 공기 중으로 튀어 올라가요. 그 물방울 안에 바이러스가 있으면요, 공기 중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 벽에 붙고 수건에 붙고 칫솔에 붙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기 뚜껑 꼭 닫고 물 내리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방법 말씀드릴게요. 노로바이러스는요, 안타깝지만
백신이 없습니다. 독감처럼 예방주사 맞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노로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치료제도 없어요. 그래서 예방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제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예방법 첫 번째, 익혀서 드세요. 노로바이러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위에는 강합니다. 영하 20도, 영하 80도에서도 살아남아요. 하지만요, 열에는 약합니다.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노로바이러스가 죽어요. 그러니까 해산물은 꼭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둘을 예로 들어볼게요. 생굴 대신 굴국밥 어떠세요? 뜨끈뜨끈한 국물에 굴이 들어가서 속도 따뜻해지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굴전도 좋습니다. 노릇노릇하게 부쳐서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죠. 굴찜, 굴밥, 굴떡국 다 좋아요. 설 명절에 떡국 끓이실 때 굴 넣어서 끓여보세요.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익혀서 드시면 맛도 좋고 안전합니다. 과메기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구워서 드시면 훨씬 안전하고요. 회는요, 겨울철에는 가급적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믿을 수 있는 깨끗한 횟집에서 신선한 거 드시고요. 예방법 두 번째, 손을 30초 이상 씻으세요. 이게 제일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해요. 근데 겨울에는 물이 차갑다고 대충 씻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누나 손 세정제를 사용해서요,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30초가 어느 정도냐면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2번 부르는 시간이에요. 마음속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2번 부르시면서 씻으시면 딱 30초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만 씻으시면 안 돼요.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 손톱 밑, 손목까지 다 씻어주셔야 해요. 바이러스는 손톱 밑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화장실 다녀오신 후 음식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씻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알코올 손 소독제 있잖아요. 요즘 어디 가나 있죠. 근데 알코올 소독제만으로는 노로바이러스가 잘 안 죽어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게 중요합니다. 손 소독제는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기본은 비누로 손 씻기입니다. 예방법 세 번째, 물도 끓여서 드세요. 지하수나 정수되지 않은 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쉬워요. 시골에 계신 분들 중에 지하수 그냥 드시는 분들 계시죠? 반드시 끓여서 드세요. 그리고 가급적 생수나 정수된 물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85도 이상 1분 이상 익혀서 드시기. 둘째,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셋째, 물은 끓여서 드시기.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노로바이러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형님 누님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걸리실 수 있어요. 만약 이미 걸리셨다면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첫째, 수분 보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토하고 설사하면 몸에서 물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요.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위험합니다. 탈수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자주 드셔야 해요. 보리차를 끓여서 식힌 후에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 이온 음료도 도움이 됩니다.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같은 거요. 이온 음료가 없으시면요, 물 1리터에 설탕 4스푼, 소금 반 스푼 넣어서 드셔도 돼요. 이게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자주 드세요. 둘째, 무조건 굶지 마세요. 배탈 났으니까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완전 금식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흰죽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드세요. 미음이나 쌀죽이 좋고요. 바나나도 괜찮아요.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 유제품은 피해주세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셋째, 증상이 심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열이 39도 이상 오를 때, 피가 섞인 변을 보실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소변이 안 나올 때, 탈수 증상, 24시간 넘게 구토나 설사가 멈추지 않을 때, 이런 증상 있으시면 바로 병원 가세요. 노로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약은 없지만요, 병원에서 수액 맞으시면 탈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다른 가족분들 계시면요, 환자분이랑 수건이랑 식기를 따로 쓰세요. 화장실도 가능하면 따로 쓰시고요. 환자분 구토물이나 대변 치우실 때는 일회용 장갑 끼시고 치우세요. 형님, 누님들,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에 더 강해지는 바이러스입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아요. 겨울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둘, 굴, 과메기, 회,
젓갈 조심하세요. 싱싱해 보여도 바이러스는 그 안에 살아있을 수 있어요. 셋. 85도 이상 1분 이상 익혀서 드세요. 생굴 대신 굴국밥, 굴전, 굴찜으로 드시면 안전합니다. 넷. 손 씻기 30초. 비누로 꼼꼼히. 물이 차가워도 대충 씻으시면 안 돼요. 다섯. 증상이 생기면 수분 보충하시고 심하면 병원 가세요. 어르신들은 탈수가 빨리 오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설 명절이 한 달도 안 남았죠. 명절에 굴도 많이 드시고 회도 많이 드시게 될 텐데요. 제발 익혀서 드세요. 굴국밥이 생굴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따뜻해서 속도 편안합니다. 형님 누님들의 건강한 겨울 시니어 메일 브리핑이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굴이나 회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